안녕하세요. 영돌맘이에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네요. 계속 신랑이 오전에 집에 계속 있어서 영상 찍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서 찍게 됐어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계속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부터 2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번째 찍는 인트로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배가 산으로 가고 막 이러네요. 오늘은 어찌됐건 짧고 굵게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호라는 아이는 되게 감사하고 짠한 아이예요. 왜 감사하고 짠한 아이냐면 사실은 이호가 흔히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형 모델의 아이거든요. 성공 케이스고 뭐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영어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상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그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굉장히 멋지게 크고 있는 아이라서 성공 케이스고 그 아이 덕분에 사실 저는 이 엄마표 영어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마표 영어 영돌맘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이호 덕분이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짠한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지금 타국에 혼자 있어요. 제가 막 유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뭐 여건이 되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워낙 그 하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미국에 가야 되는 목표가 확실해서 이유가 확실해서 어찌됐건 엄마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그걸 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돈을 알 수 있게 어쨌든 자기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가 미국에 언젠가는 가서 살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되었을 때나 빠르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나 혹은 어른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빠른 시기에 그 아이의 결정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후반부에는 정말 제가 멘붕이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약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먼 타국에 있으나 어쨌든 아이는 가서 자기 꿈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 학년으로는 고1인데 네, 가가지고 지금 11학년? 네, 2학기 잘 지내고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자기 꿈을 위해 갔다고 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건 없고 어찌됐건 엄마표 영어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엄마표 영어 덕분에 아이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좀 꿈꿨고 그리고 그 꿈꾸는 세상에 자기가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도록 무단히 노력을 아이가 스스로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무단한 노력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영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엄마표 영어 진행하실 때 그냥 단지 영어 성적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수능 1등급 맞는 거 그리고 영어 말 잘하는 거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 영어가 나름의 무기가 되어준다는 거. 그때 당시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저도 진행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영어가 무기가 되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이상적인 거였어요. 이상적인 거였고 그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호를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유구나. 물론
다른 분들 그럼 미국 가서 살면 되지 않아요?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 현실적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정말 평범한 오히려 저는 평범 이하 수준의 그런 환경에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것들도 많이 못 해줬던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이가 원해도 꿈꿔도 못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어찌됐건 영어라는 게 엄마표 영어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나름의 무기가 돼줘서 아이가 진짜 그 꿈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는 이렇게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희망이라고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다 가능한 거다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호는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고등학교 학비도 고등학교 학비도 사실 무료거든요. 교환학생으로 가서 무료기도 하고 생활비도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대학교를 빨리 진학을 해서 자기가 얼른 빨리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무슨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저는 부모로서 그냥 잘 되기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목표대로 이룰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혼은 잘 크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지만. 네, 이 아이는 이제 엄마병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아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는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가 막 무슨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뭐 코칭하는 입장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언니가 큰 아이들 키웠던 얘기 나누는데 그냥 난 옆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저도 커피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옆집 언니들, 그러니까 좋은 옆집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막 거짓 정보 막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보 말고 그냥 언니가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하는 거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은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2호의 성향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2호 성향과 비슷한 친구들은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성향을 얘기해드리면 1호는 되게 규범형 아이예요. 그리고 문자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호는 확실한 거는 문자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문자도 느려요. 이제 굼뜬 애예요. 느릿느릿하고 빠릿빠릿한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1호는 하나를 얘기해주면은 따다닥 둘셋을 아는 아이였는데 얘는 10개를 알려주면은 한 5, 6개 또 알까 말까 하는 굉장히 느리고 두뇌 회전이 조금 느린 아이예요. 행동도 금떴는데 왜 머리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느렸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엄마표 영어 때문은 아니지만 엄마표 영어 때문이겠죠.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게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해요. 나중에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의 머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게. 근데 그게 바로 리딩, 진짜 몰입해서 하는 독서의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평범한 진짜 평범 이하의 아이도 엄마표 영어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엄마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힘드나요? 우리 아이 너무 느린가 봐요. 언어적인 감이 없나 봐요. 이런 거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물론 그냥 해보세요. 저희 둘째 2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큰애 6살 때, 1호 6살 때, 2호 4살 때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호를 위해서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시작할 때.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1호1호였거든요. 뭐 4살짜리가 무슨 영어를 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이기 때문에 큰아이만 신경을 써주고 큰아이 위주의 영어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큰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영어 잘하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가를 의식했겠죠. 근데 이 2호는 그냥 형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영어 듣기 환경, 노출 환경에 그냥 같이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이는 당연히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엄마는 형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나는 앉아있는데 엄마가 틀어주는 영어 동요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앉아있었는데 DVD를 엄마가 영어로 보여준 것 뿐이고, 나는 그냥 누워있었는데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형아를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전혀 뭐하고 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소리를 계속 들었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아이가 의식하지 않고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영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면 1호는 제가 너무 의식하면서 아이가 잘하기를 바라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아이는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의식을 계속하면서 갔기 때문에 아이는 금세 지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 어릴 때는 엄마 바라기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만 이제 점점 자아가 생기고 자기가 자기만의 생각이 생기고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 점점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해서 영어를 한 것이 아니고 영어가 그냥 하나의 해야 될 일거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됐고, 둘째는 그냥 의식하지 않은 채 영어 환경에 들어와 있었었고, 그냥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듣고 이해하는 게 생겼고, 듣고 이해하다고 듣고 이해했던 그런 소리들이 또 형아 읽어주는 책,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책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읽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영어가 편해졌을 뿐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글 뭐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런 구분이 없었던 아이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1호, 2호 키우고,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제가 영어 도서관도 운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영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영어를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이건 어쨌건 그렇게 의식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영어를 더 편하게 즐겼던 아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제가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본 거를 가지고 저희 3호가 태어나면서, 늦게 태어났지만 3호 태어나면서 그러면은 의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구나 해서 진짜 영어 뭔가를 의도적으로 학습시키고 단어를 인지하게 하고 막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인데 아이가 영어 자체를 편하게 생각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가 그냥 편해야 돼요. 영어가 그냥 편해야 돼요, 일상처럼. 네, 그래서 영어 지금 책 레벨이 어떻고, 지금 아이가 단어를 몇 개 알고, 그리고 뭐 영어 시험을 봤는데 뭐 100점을 맞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읽어줬을 때 그냥 한글 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편해요. 영어를 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도 편하고, 그냥 무자막으로 봐도 그냥 영어가 편하게 들려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편안한 상태의 영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이제 2호의 얘기 대충 얘기해드려야죠.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발을 들였구나, 암호표 영어를.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어떤 영상도 보여주고 어떻게 책을 읽어줬고 어떻게 얘가 문자를 인지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또 차차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낚였다고 생각하시려나? 약간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건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찌됐건 잘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그러려나? 걱정이네요. 영상이 오늘 너무
그랬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